오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하면 이재명 반드시 탄핵된다. 저는 장담합니다. 왜냐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비처럼 울고든 분이고 항상 정도를 걸어오신 분으로 정평이 나 있는 분이거든요. 왜 이렇게 대법원장을 탄핵하려고 하냐? 후임자를 협박해가지고 대법원장이 탄핵되면은 탄핵이 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거리가 안 돼요. 이거는. 근데 탄핵 소추가 되면 일단 직무가 정지되잖아요. 직무가 정지되면은 다음에 대법원장 대행을 협박해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대법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헌법적인 함정은 뭐냐? 대법원장 직무 대행은 대법관 제청권이 여러분 없습니다. 헌법 이론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왜? 누군가의 대행, 탄핵 소추로 인해서 대행하는 사람은 현상 유지만 가능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법원의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가능한데 고도의 헌법적 행위인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는 거는 이거는 대법원장 대행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를 자기들이 장악했다고 생각하고 헌법 해석을 지들 마음대로 하니까 또 이거를 관철시켜서 이재명 입맛대로 맞는 사람한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게 설명을 해드려야 이게 꼼수라는 거 바로 아시거든요. 얘네들이 그냥 조희대 대법원장이 밉다고 그냥 하는 게 아니야. 뒤에서 나름 헌법을 파괴하는 되게 나쁜 잔머리를 굴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딱 그거예요. 조희대 대법원장 직무를 정지시키고 다음 후임자로 하여금 직무대행으로 하여금 대법관을 추천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된 대법관은 대법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무슨 대법관이 무슨 권위가 있어요? 대법원장한테 제청 안 되고 짝퉁 대법원장이잖아요. 짝퉁 대법원장.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표로 밀어붙여서 탄핵소추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대법관 중에 한 명 제일 먼저 임명된 대법관한테 압박해가지고 그 사람이 제청하면 그게 무슨 대법관이겠어요? 그런 식으로 대법원에 망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쟤네들이 민주당이 되게 열받아서 권력에 도취돼서 그렇죠. 오늘 민주당이 주장한 거랑 청와대가 주장한 걸 잘 보면은 이재명 정부 청와대의 직권남용과 이재명의 직권남용성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요. 왜 그러냐? 원래 우리 헌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을 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또 동의를 해요.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그 다음에 국회가 동의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 세 단계를 거쳐요. 저도 윤석열 정부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법률비서관이었거든요. 제가 제일 전문가죠. 제일 잘 알죠.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장의 제청권도 존중을 해줘야 돼요. 제청권 존중은 뭐냐? 대통령이든 누구든 누구 한 명을 딱 찍어서 이 사람 아니면 안 돼. 이 사람으로 무조건 제청해. 그건 여러분 강요입니다. 직권남용이에요. 한 명을 딱 찍으면 안 돼요. 대법관 추천위원회에서 4명을 추천하거든요. 3명 이상 추천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에 4명이 추천이 됐는데 이 4명이 추천된 사람 중에서 청와대에서 계속 고집을 피운 거예요. 계속해서. 아, 이 사람 아니면 안 돼. 이 사람 아니면 안 돼. 혹시 A 사람은 안 될까요? 안 돼. 무조건 이재명이 픽한 사람. 이 사람으로 해. 그게 아니고서야 이 간단한 협의 절차가 5개월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노태학이 선관위원장이지만 대법관은 지금 5개월 전에 퇴임을 했거든요. 근데 대법원에 사건이 많잖아요. 대법관이 없으면은 사건 처리가 늦어져요. 그러니까 빨리 임명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재명이 지금 하는 것처럼 검찰총장 임명 안 해, 경찰청장 임명 안 해, 일부러 여러분 안 하는 것 같습니까? 절대 안 그래요.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으로 임명되면은 임기가 보장되니까 나중에 본인들이 이상한 위법한 일을 하고 잘못한 일을 했을 때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이 수사하면 어떡할 거야? 그런 게 두려우니까 검찰총장, 경찰청장 자리를 비워놓고 그 밑에 2인자인 차장이 검찰총장 대행을 하고 경찰청 차장이 경찰청장 대행을 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도대체 공석이 몇 군데예요? 소방청장도 지금 공석일걸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도 지금 정성호 장관이 그만두는 바람에 공석이야. 사실상. 그래서 법무부 차관 대행 체제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는, 나라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바로 내려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망칠 것 같으면 내려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딱 김민석이 그 얘기 하는 거죠. 오늘 뭐라고 했느냐. 야, 대법원장도 아니고 조희대 씨래. 이게 김민석도 국무총리 청문회 때는 예, 뭐 이러면서 국민 앞에 다소곳한 척 했죠. 요번에 전당대회에서 보니까 눈빛이 완전히 무슨
진짜 눈빛이 좀 극악스럽고 좀 이상하지 않았나요? 근데 여기도 딱 얘기하는 거예요. 조희대 씨? 불량 학생의 태도다. 잘라달라는 거냐? 이 말이 정치인의 언어 맞습니까? 이게 공식적으로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동네 조폭이나 아니면은 학교 일진들이나 하는 말 아니에요? 김민석, 이재명도 완전히, 그러니까 그동안 국민들 앞에서 잡기 전까지는 굽신대고 권력을 잡고 나면은 돌변하는 스타일. 여러분, 공산당이 그렇습니다. 실제. 역사적으로 다 그래요. 공산당이나 독재체제에서 인민 타령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무조건 인민을 떠받들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권력을 잡고 나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김정은처럼 곡사포로 사람 죽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대법원장을 상대로 저렇게 한다는 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격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이재명은 노땡스에, 김민석 대표는 와가지고 불량 학생 잘라버리세요 해. 조희대 씨 해. 나 같은 국회에 있으면서 내가 다 부끄러워서 댓글에 김민웅 동생답다라고 했는데,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도 엄청나게 말이 험하잖아요. 맨날. 요번에 반도체 그 광주 공장 관련해서 되게 시민단체 사람들이 행사를 했는데 왜 그분들이 공감대를 못 일으켰냐면, 막 미군 부대 빨리 박살내고 미군 부대 빨리 가라. 우리 땅에 우리가 공장 짓겠다는데 왜 미군이 반대하냐? 미군 빨리 꺼지라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실제 팩트하고도 안 맞아. 미군이 무슨 반대를 해요? 어차피 군부대를 이전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거기다가 자기 땅에 자기가 공장을 짓는 문제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누구 돈으로 짓는 건데요? 자기 땅에 자기 돈으로 자기가 공장 짓는 건 아무도 뭐라고 안 하지. 근데 그 돈을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주들이 손해를 봐가면서 입지도 안 좋은 그곳에 억지로 지어야 되니까 전당대회 희생양으로 짓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불편하고 문제 삼는 거고, 그 반도체는 막 미군은 물러가라 뭐 해가지고 반미 활동은 엄청나게 하면서 또 그 반도체는 미국에다 팔아먹겠대. 그게 무슨 신보예요? 그건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그런 점을 오늘 지적을 했는데, 제가 기자회견한 영상이 있거든요. 영상을 하나 좀 보고 갈게요. 제가 요약해서 주장한 거니까 한번 봐주세요. 어떤 재판도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재판관을 찍어서 고를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이 대법관 제청권을 두고 이렇게 된 것도 결과적으로 청와대가 특정 대법관을 딱 찍어서 그 대법관 아니면은 안 된다라고 명확한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장의 헌법상 제청권을 침범하고 또 헌법을 위반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도 모자랄 판국에 거꾸로 헌법상 제청권을 행사한 대법원장을 국회로 부르겠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민주당의 각성을 촉구하고, 또 이번 또 법사위 질의를 통해서 얼마나 청와대가 사전에 직권을 남용해서 대법관 인사에 관여했는지를 낱낱이 밝힐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 제가 한 거 핵심을 하나 말씀드린 건데, 왜 이렇게 대법관 후보가 4명이나 되는데 1명을 콕 찍어서 시키려고 할까요? 자기 재판 봐줄 사람 고르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어느 피고인이 자기 재판을 해줄 재판관을 선택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법원장한테 제청권이 있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임명을 해도 이해충돌이 생기는 마당에 대법원장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 이거는 저는 이렇게 무리하게 1명을 찍어서 대법원에 압박한 행위가 저는 당연히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완전 적반하장이더라고요. 본인들이 직권남용을 해놓고 대법원장 보고 덮어 씌워요. 제가 대법관 쇼핑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거는 진짜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생각하고, 모택동이 사법부와 검찰을 다 없앴다라고 하셨는데 너무 맞는 말씀이에요. 아니 중국 제도를 어디 따라할 게 없어서, 중국은 공산당이나 정당이 다, 공산당이죠. 정당이니까. 공산당이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를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독재 국가잖아요.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은, 청와대에서 찍은 사람이 지금 언론 보도에도 나왔는데 2명으로 보여지거든요. 1명은 김민기예요. 여성 법관인데, 김민기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이미 오영준 헌법재판관이에요. 남편이 헌법재판관. 그리고 이재명이 직접 임명한 헌법재판관이에요.
근데 와이프는 대법관이야. 임기가 둘 다 6년이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은 지금 대법원에서 결론 난 것도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사심대로 다시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부가 동시에 된 경우에는 없어요. 이게 지금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 간에 이해 충돌이 있는데 어떻게 부부를 동시에 시킵니까? 뭐 이 부부가 가야지 사건 봐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판사는 전국 법관회의의 의장을 한 판사인데 김혜영 판사거든요. 근데 그 같은 경우에는 다른 대법관들 대비로 한참 후배예요. 근데 먼저 시키려고 하는 게 전국 법관회의 때 민주당 편을 엄청나게 들어줬거든요. 여러분, 법관회의는 법관들이 자주 모여서 회의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법관은 단체 행동을 하면은 안 돼요. 법관들은 기본적으로 개별 재판부의 독립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통은 단체 행동 안 합니다. 사법부의 위기에 있을 때만 단체 행동을 하는데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판결했다고 그거 반대한다고 전국 법관회의를 소집한 거예요. 그거 완전히 이건 뭐 민주당 편든 거고 이재명 편든 거지. 이재명의 보훈 인사 아닙니까? 이재명을 변호했으면은 청와대 근무하고 금감원장 되고 온갖 좋은 자리 해가지고 온갖 연봉 받으면서 신나게 그냥 우리 세금으로 살면 되고, 그리고 이재명 조금이라도 도와주거나 봐줬던 사람들, 이재명한테 줄 서는 법관들은 대법관 다 시켜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부가 대법관이고 헌법재판관이면은 둘이 집에 가서 그냥 식탁에서 상의해가지고 판결하면 되는 거예요. 말이 되는 걸 해야죠. 지금 나라 말아먹는 거고 사법부 말아먹는 거고 이거를 그대로 강행한다? 그러니까 오늘 사실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은 민주당 사람들도 말을 못해. 왜? 법조계에서 신망이 있고 실력이 있고 경력도 충분하거든요. 나머지 그러면 청와대가 이재명이 꼭 시키고 싶었던 법관이 누군데요? 한번 먼저 밝혀보십시오. 제 언론 보도에는 김민기라고 나오고 나머지 지금 하는 것도 보면은 주변에서 김혜영을 시키기 위해서 김혜영 부장판사를 시키기 위해 가지고 계속해서 대법관과 갈등을 일으켰다라고 지금 다들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결과적으로 이재명 탄핵 사유로 제가 왜 자꾸 이재명 탄핵송을 만드는데 좀 늦어지냐면요. 노래 가사 좀 쓰고 있으면 탄핵거리 또 만들어.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무슨 탄핵거리 만드는데 무슨 환장한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국민들 괴롭히고, 마음대로 헌법 무시하고 법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탄핵 사유가 어떻게 이렇게 많을 수가 있나요? 대통령의 권한 남용은 탄핵 사유예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거잖아요. 헌법상 대법원장의 재청권을 존중하지 않았다? 이거야말로 명백한 탄핵 사유 아닙니까? 이거는 국민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검찰청이 완전히 해체되고 공소청으로 바뀌고 보안사건 폐지되고 엉망되는 거 보셨죠? 법원 판사들도 좀 자각을 해야 됩니다. 사법부 독립? 이게 남의 일 같습니까? 다음은 법원 차례예요. 그 사법부를 노리고 있잖아요, 딱. 대법관 임명해가지고. 그래서 이 사법부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법원이 대응하려고 그러면은 이재명 재판 맡은 사람이 딱 법리에 따라서 재판 재개를 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싸워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재명이 재판 미루려고 가진수 쓰고 그렇게 투쟁을 통해서 얻는 게 사법부 독립이지. 그냥 가만히 누가 떠먹여 주나요? 주진우가 그냥 뭐 이렇게 잘해가지고 민주당 잘 때리고 자 사법부 독립 이렇게 해서 갖다 바쳐 드려야 돼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법부 독립은 그냥 본인들 스스로 지키는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탄핵 소추돼가지고 최악의 경우 되더라도 나도 탄핵 시켜라. 나는 내 법률상 양심상 법관의 양심상 나는 이런 독재에는 협조 못한다. 나도 탄핵 시켜. 이런 식으로 뻗대고 나가야지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을 지킬 수 있는 거지. 지금처럼 계속 눈치 보고 재판 하나 정지하니까 쭈루루 다 정지해버리고 그리고 국민의힘 관련된 재판은 대충대충 해가지고 형량 세게 때리고 민주당 재판은 눈치 보면서 재판도 잘 안 열고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사법부 독립을 지킬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재명 재판 재개 용기를 내십시오. 아까 제가 법원 행정처장한테도 물어봤어요. 대법원이 관여할 수 있냐? 관여할 수 없어요. 왜? 일단은 개별 재판부에서 판단하면 재개할 수 있는 거예요. 재개하고 나서 이재명 피고인이 본인이 이의 제기를 해야지.
그러면 대법원으로 가서 판단이 되겠죠. 대법관 제청 문제는 한번 여기가 뚫리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재명 말 잘 듣는 사람만 대법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법원의 권위고 뭐고 그 대한민국 끝장나는 겁니다. 왜 민주당이 왜 오늘 쓸데없이 조희대 막 나오라고 하겠어요? 본인들이 동의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들이 너무 훌륭해. 동의 안 하자니 인사청문회에서 동의 안 할 명분이 없어. 그러니까 동의를 안 하는 순간 얘네들이 이재명 재판 봐줄 사람 지금 그 대법관 쇼핑하느라고 이런 짓거리 하는구나. 국민들이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눈속임을 하려고 자꾸 조희대 대법원장이 뭘 잘못한 것처럼 자꾸 틀어서 프레임을 만들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께 잘 설명드리고 제 논리를 많이 퍼뜨려 주세요. 그게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유효한 수단입니다.